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청간지지 글자를 대입하시면 돼요. 청간지지 글자를. 그 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에 상징하는 글자가 갑을, 천간에는 뭐가 있어요? 갑과 을이 있고, 그 다음 지지에는 인목이라고 하는 거와 묘목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음의 글자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을과 묘라는 글자가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천간 글자인 을목이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지지 글자인 묘목이라는 글자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필요로 해요. 뭐냐면, 천간 글자와 지지 글자는 이 지지 글자와 천간 글자의 특징이 있는데, 천간 글자는 재료, 즉 순수한 에너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향해서 오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천간의 글자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해서 빛의 에너지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 지지 글자는 그 빛의 에너지가 지구 대기권 안에 들어와서 각종 작용을 하면서 뭐한 것? 혼합한 혼합물이에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융합, 혼합, 융합,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자, 을목이라는 거와 묘목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그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자, 짜장면을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짜장면을 먹고 싶다를 계속 반복을 하면 짜장면을 먹으러 가죠. 보통. 그쵸? 그러면 먹고 싶다는 생각, 먹고 싶다는 마음은 을목의 개념이라면, 을목의 개념입니다. 먹은 상태는 묘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미 작용을 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를 묘목, 그러니까 지지 글자는 이미 들어와서 작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지 글자 네 글자는 신체의 상태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유는 계절이 이미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고착화된 거예요. 그런데 천간 글자는 고착화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유연성을 가지고 약간은 변화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영향력으로 따지면 지지 글자가 훨씬 큰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천간 글자는 약간 정신적인 것이고 마음적인 것이고 생각적인 거라면, 지지 글자는 육체로부터 이미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간 글자에 을목이 존재하는데 내가 왜 음목의 에너지인 간이 약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간이 강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있지만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료는 있는데 가공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재료는 있는데 요리를 하지 않은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해야죠. 그럼 무슨 얘기냐? 물론 을목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존재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예 없는 것보다 낫죠. 도움이 되지만 그걸 활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시 하면 8글자잖아요. 8글자. 이 8글자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의미적인 게 굉장히 쉽게 나타납니다. 자, 연, 월, 일, 시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빛의 학문인 이 학문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면, 월이라는 것은 온도, 즉 열, 즉 온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주에 나와 있는 글자는 온도를 나타내는 글자구나. 열의 양, 열의 어떤 강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일은 종류예요, 종류. 그 빛의 종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날 빛이 다르듯이 그날 쓰는 종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론이라고 하는 건 왜 일주를 중요시 하느냐면, 이유가 뭐냐면 빛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자,
요 온도차는 계절에 따라서 분류가 돼서 온도차가 있을 수 있지만 종류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종류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는 농도의 개념이에요. 농도. 진하기, 밝기 아니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옅으냐 아니면 좀 농축되어 있느냐 이런 차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기의 에너지인 빛의 예를 들어서 종류가 화야. 예? 종류는 화인데 농도가 밤이 진할까요? 낮이 진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이 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종류가 수예요. 수가 밤에 진할까요? 낮에 진할까요? 밤에. 그런 진하기 정도. 그러니까 농도의 개념이 보는 거고 그 농도에서도 자, 농도와 이런 게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온도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름에 화냐 또는 가을에 화냐 또는 겨울에 화냐. 자, 그럼 겨울은 춥죠. 그러면 화기가 겨울의 온도를 갖고 있고 농도는 어떻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러면 그 개념적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걸 알아내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음식도 태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름에 태어나는 음식, 그러니까 식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나는 음식, 겨울에 태어나는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은 어떤 기운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뭐 겨울에는 어떤 기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화의 농도가 화의 일간으로 태어났는데 겨울생이야. 그리고 농도가 진하지 않아. 화의 일간이라도 화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돕는 에너지가 목기와 화기니까 목의 에너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과 화의 에너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화를 시키려면. 근데 어떤 분은 왜 중화를 시켜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평균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를 해요? 그 평균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것은 프리즘을 통해서 분리를 하면 7개의 색이 되어 있고 그 7개의 색이 어떤 특정 색이 1%라도 많으면 그 색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란색이 1%가 많다면 그러면 전체 색이 뭐가 돼요? 파란 빛을 띠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밝고 광명한 색이다라는 의미는 그 모든 7가지 색이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몸에도 그 색깔을 나타내는 장부들이 균형을 이뤄놨을 때 내 신체 전체가 광명한 상태, 즉 원활하고 평균화되어 있는 상태, 편안한 상태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런 기준이 명확했을 때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느끼는 관점,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게 모든 게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광명한 상태, 즉 무엇을 봐도 명확하게 직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팀이하고 왜 어느 때는 컨디션이 좋고 어느 때는 컨디션이 나쁘고 어떤 때는 이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은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변한 것이지 세상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이 바뀌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내 컨디션이 문제인 거지. 그러면 내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이끌어냈을 때 내가 이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적합한 건지조차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체질식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밀가루 먹지 말라고 그래서 밀가루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먹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좀 살짝 배탈만 났었는데 이거 체질식을 하고 나서 그 오랜만에 밀가루 먹었더니 난리가 나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거를 조명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이렇게 감지하는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안 좋은 거, 나한테 안 좋은 독소가 들어오는데 내가 둔탁하게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민감하게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민감하게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컨디션이 나쁘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체질식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내가 예전보다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기초적인 게 있어요.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게 뭐냐면 자고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거,
기본적인 생활 패턴에서 내가 무리함을 느끼느냐, 내가 힘듦을 느끼느냐, 아니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피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해도 막 어려웠던 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한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음식을 바꿔 먹었더니 뭐 안 나오던 게 나오고 뭐, 안 생기던 게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던 것이 정상화되고 컨디션이 좋아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갑자기 뭐 둔재가 천재되고 뭐 아니면 축구하는 사람이 뭐 개발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뭐 호날두처럼 축구 차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컨디션이 전반적인 상태에서 원활한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심리적인 단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심리적인 것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또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했을 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힘, 민감하게 뭔가 반응하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 나는 것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여져요. 유연성이 생겨요. 그리고 말도 날카롭게 나가던 것이 좀 부드럽게 나갑니다. 요런 것들이 변하는 거지. 누가 말 맞대로 뭐 없던 게 생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뭐 시력이 좋아지는 케이스, 청력이 좋아지는 케이스, 또는 근력이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오늘부터 체질식을 했는데 다음날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체질식을 했는데 한 3일 지났어요. 좋아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네? 응? 왜 그러냐면, 아니 체질식을 3일 해놓고 자기가 왜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야?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최소한 뭐예요? 최소한 100일. 예. 100일 정도는 해야 확실하고, 뭐 그래도 조금 티가 난다는 건 2주 이상 지나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지 자기가 착실히 하지도 않아. 왜 티 안 나요? 왜 이게 좋은 상태가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한 3일 해놓고, 응? 막 없던 게 있고 있던 게 없고 막 이렇게 돼. 그게 무슨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무리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식으로 해서 가장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을 먹었을 때는 다른 거에 타격이 있어요. 약이나 뭐 수술이나 치료를 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타격이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확장돼서 뭔가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요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부작용, 소위 말하는 부작용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부작용이 이건 거예요. 옛날에는 라면 먹어도 막 그냥 배가 부글부글 하다 설사 조금 했는데 지금 복통이 심하다. 그게 부작용이래.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많이 좋아져서 안 좋은 걸 먹었을 때 강렬하게 느껴주고 다시는 안 하게 만드는 게 몸의 역할이지, 그거를 소화 잘 되게 해서 안 좋은 것도 소화 잘 되게 해가지고 몸에 타격을 입히면서 아무런 걸 못 느끼게 하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면역력하고 적응력하고는 틀린 거라고. 적응이 되어 있는 걸 면역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 그쵸? 적응이 된 거는 면역력이 아니에요. 자꾸 그 적응된 걸 가지고 면역력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몸 상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짠맛을 느끼면 짠맛을 탁 느껴야 되고, 쓴맛을 느끼면 쓴맛을 탁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느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연월일시에 있는 글자로 보면, 자, 그러면 여기 글자가 나타나는 게 천간 글자는 천간에만 나타나고 지지 글자는 지지에만 나타나죠. 그러면 천간 글자가 위에 있거나 지지 글자가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월주에 있다 그러면 뭐의 개념으로 바라봐라? 예? 온도의 개념으로 바라봐라. 그 다음에 일주에 있다 그러면 종류의 개념으로 바라봐라. 그 다음에 시주에 있다 농도. 근데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농도가 예를 들어서 화해 일간인데 여기 한낮이야. 그러면 농도 진하네. 그러니까 화기가 셀 거야. 그건 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온도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온도인 월주도 상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농도인 시주도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머릿속에서 굴러가게 돼 있다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을 이미 느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온도도 다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여러분 몸에 배어 있습니다. 왜? 지구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지구 안에 있는 분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근간이 되고 그 다음에 연주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 돕는 분위기냐 아니면 돕지 않는 분위기냐. 예. 제가 올해가 정유년이에요. 정유년. 정유년에는 유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금기가 강한 때고 유금이라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금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문제 또는 폐대장의 문제. 예, 그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질병도 많이 생겨요. 그게 전반적인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유년이 아니고 유금이 없고 다른 거가 왔다. 그럼 다른 거에 맞게 또 공기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고급반이나 전문가반 정도 가면 그런 분위기를 또 읽는 것까지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급반 수준에서는 일단은 온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 온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와 농도를 판단하는 거와 종류를 판단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중급반 수준에서 뭐를 할 수 있느냐면 먹어야 될 거와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는 힘이 딱 생겨요. 예. 그래서 이건 먹어야 되는구나.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가 대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담은 뭐가 있어요? 갑이라는 글자와 인이라는 글자가 존재해요. 예. 그 다음에 심장에는 뭐? 예, 심장을 상징하는 건 정화와 오화. 그 다음에 소장을 상징하는 거는 병화와 사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상징 글자를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 상징 글자가 나타났다고요? 예? 여기 나왔잖아요, 또. 그 상황에 온도, 종류, 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온도, 종류, 농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글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 이해되시죠? 예.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 바깥에 돌아다녀 보면, 이거 뭐로 보여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바깥에 여러분들이 수없이 보아와 있던 형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나무구나 하고 인식하죠. 그리고 이건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무 이렇게 써요. 글자로. 이 글자가 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이 나무라는 글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들이라는 글자를 나타낸 것은 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자가 존재하게 한 에너지, 존재하게 한 현상, 존재하게 한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글자가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글자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글자가 왜 나타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느냐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석하고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비장을 뜻하는 게 뭐예요? 기토, 그 다음에, 예, 축토, 그 다음에 미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장을 뜻하는 거는 무토, 그 다음에, 예, 술토, 예, 진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폐를 뜻하는 거는 신금, 유금. 그 다음에 대장을 뜻하는 건 경금,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신장을 뜻하는 건 개수하고 예, 자수. 그 다음에 방광을 뜻하는 거는
임수와 해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들이 앞서 말한 대로 천간과 지지 글자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천간은 어떤 의미다, 그 다음에 지지는 어떤 의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특이하게도 이 토에는 글자가 두 개가 존재해요. 예? 지지 글자가. 이게 왜 그러냐면 열 때문입니다. 열 때문에. 자, 열. 자, 열이 습과 결합을 해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축은 한겨울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축월이라고 하는 게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입니다. 양력으로 1월 달. 그러면 얼어붙은 땅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축축하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어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토라는 것은 뭐예요? 예? 몇 월 달이에요? 예, 7월 달이에요. 양력으로 7월 달. 그래서 건조하고 열이 표면에 흐르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봄에서부터 여름으로 진입할 때 수분이 쫙 올라와서 꽃을 딱 피우고 완전히 딱 됐다가 미월이 되기 시작하면서 열이 수분을 날리면서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게 이제 미토. 자, 그 다음에 술토는 뭐예요? 예, 10월이죠. 서리가 내리는 이제 차가워진 냉각된 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진월은 습이 올라오는 거. 다 반대죠? 자, 요거는 습이, 예, 자, 축술은 뭐예요? 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의 차이고, 요거는 열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의 차이예요. 습과 열. 예, 그래서 축토와 미토는 열의 문제고, 술토와 진토는 뭐의 문제? 습의 문제예요. 물론 열에 의해서 습이 들락날락하지만 진토가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몸에 습이 바깥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술토가 많은 사람은 습이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습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오싹함을 더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술토가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차가움을. 예. 그 다음에 진토는 바깥에 수분이 해서 축축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축토가 많은 사람은 제가 이런 장난을 했어요. 축토가 많은 사람은 우리 보면은 인파 라인 여기 이렇게 겨드랑이나 또 허벅지나 또 이렇게 사타구니나 이런 데를 보면 그 셀룰라이트 이런 게 몽글몽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축토 그러니까 땅 안에 박혀 습이 그러니까 얼은 게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축토가 많은 사람이 그런 게 많아요. 미토는 말라비틀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피부층이 얇고 건조하고 잘 갈라져요. 미토가 많으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럼 물론 보완이 돼서 열 그 다음에 농도나 습의 차이, 계절의 차이에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급반 수준에서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도 있죠. 축토와 미토가 존재하고 또는 술토와 진토가 같이 존재하고 그럼 두 가지가 상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쏟아져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안에서 배설이 심하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충돌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충미충이 왜 설사를 하느냐, 진술충이 왜 설사를 하면 심하냐, 그게 뭐냐면 머물지 못하고 그냥 배설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개 글자 같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에너지가 쌓이지 않고 원래는 쌓여야 되는데 토기가 있어서 쌓이지 않고 뭐 한다고요? 배설해버려요. 배설해버려요. 예. 자, 그러면 미토와 축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안에 머무르는 힘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진토와 술토는 양토기 때문에 안에 머무르는 힘보다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물렀다 나오면 냄새가 더 독하겠죠. 그냥 나오면 물루 하지만 요거는 물설사를 하면서 냄새가 시큼하다면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늪지대 같은 그 저기 하수구 시궁창 설사를 하면서 냄새가 독해요. 예, 그래서 충미충과 진술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점에 딱 이르면 조건이 맞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 그런데 요 충미충 있는 사람은 만약에 그 설사를 하게 되면요, 몸이 건조해지고 마르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근데 진술충은요, 식은땀이 쫙쫙 나요.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왜? 습이 담기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기는 열이 담기지 않아서 나타나니까, 열이 담기지 않으면 표면이 열로 뒤덮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까칠해지면서 건조해지겠죠? 근데 진술충은 습이 담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습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층이 어떻게 돼요? 피부 바깥에가. 그렇죠. 식은땀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고 축축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라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걸 해결하려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있죠. 건조해진다고 하니까 여기는 설사를 하니까 물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예요? 아니면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많이 먹는 게 낫고, 여기는 오히려 물 먹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게 건조하게 말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병행해서 설사를 잡는 것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장염도 뭐 대장에서 뭐 염증이 생겼다는 둥, 뭐 부패균이 많았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두 계층, 이 진술충이나 충미충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장염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잘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종류가 달라요. 예, 온도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잡는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어떤 거는 배설로 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 머무르게 해야 잡히는 게 있고,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맥락으로 보지 마시고 뭐를 봐야 된다? 열, 종류, 농도, 이거를 같이 계속 고려하면서 보셔야 된다. 앞서서는 뭐를 또 고려한다? 음양의 관점을 고려해야 된다.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예, 나가는 에너지냐, 들어오는 에너지냐. 들어오는 에너지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에너지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나가는 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는 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양쪽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사회의 의학 방식은 뭐예요? 감기 걸렸다. 그러면 다 천차만별인데, 약은 뭐로 줘요? 여러 종류 줘요? 하나만 줘요? 방식도 하나, 종류도 하나, 원리도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감기약은 열을 내는 감기입니다. 감기약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습이 많은 사람, 차가운 사람한테 먹혀요, 그게. 예?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근데 저같이 건조한 사람이나 건조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먹혀요. 예, 잘 안 먹혀요. 건조한 사람들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건조한 사람들은 차라리 뭘 하면 감기가 빨리 나을까요? 예, 수분 공급을 하는 게 나아요. 예, 수분 공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단 거 많이 먹고, 단 게 들어와야 수분을 머물게 하니까 단 거 많이 먹고, 뭐예요? 수분을 축적시킬 수 있는 국물류를 좀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또 열을 내는 약을 먹으면 피부만 까칠해지고, 힘만 더 드는 거죠. 잠깐 이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충미충인 경우에는 오싹하고 열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오싹해지고. 아니요. 오싹하고 오한 발열이라고 하는 오한증은 진술충 쪽에 있고요. 요건 통증으로 와요. 충미충은. 예, 배앓이. 그 진술충인 네. 경우에는 예. 이 수분이 빠지면서 식은땀을 흘린다고 얘기하네요. 예, 왜냐면 양토잖아요. 그럼 식은땀 거기에 내는 수분이 빠지는. 그렇죠. 예. 양토에 원래 수분이 담겨야 되는데, 이 양토는 원래 담수 기능이 있는 건데, 담수가 안 돼서 뭐예요? 바깥으로 빠져버리는 거고, 진액이 빠진다고 하죠.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이 담기지 않고 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사로 열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오싹해지는 게 아니고. 예. 거기는 이제 배앓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복통이 심해요. 충미충은. 막 창자를 뒤틀는 정도의 그 통증을 줍니다. 근데 요쪽은 아주 오싹오싹 춥고 막 으실으실거리면서 오한증이 생기고 설사를 쭉쭉 이제 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설사하는 거고, 이 충미충은 배앓이를 되게 심하게 해요. 아픈 거예요. 예, 막 통증이 심하고. 자, 충미충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충미충. 예, 그러니까 걸리면 뭐냐면 배앓이를 하는 거예요. 배앓이를 되게 통증이 심하게 하고, 예, 진술충은 배앓이보다는 좀 오싹하고 춥고 좀 어지럽고 두통 있고 요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앓이하고는 약간, 물론 배앓이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충미충이 훨씬 배앓이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그림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장부의 흐름을 보셨는데, 그러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법은 그러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만약에 간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밝혀낼까요? 야, 이 사람이 간담에 문제가 생겼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죠. 어깨 통증이나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간담의 역할이 뭐냐면 소화액을 나오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무겁고 또,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고 등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간담에. 그러면 간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 그게 뭐냐면 음증과 양증으로 본다. 그래서 화기로 나가지 않은 문제인지 아니면 수기가 부족해서 수기가 흡수되지 못해서의 문제인지는 뭐를 봐야 되느냐면 이 명식을 봐야 돼요. 예, 에너지 구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기가 없는, 수의 기운이 없는 구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보충하면 되죠. 근데 이게 많은데 목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예요? 화기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화기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자, 수기를 못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목기가 약해져서일 수도 있고 수기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음양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화기로 나가지 않는 것도 화기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서일 수도 있고 화기가 아예 없어서 받아들일 게 없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서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연결을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이 특강이니까 디테일하게. 자, 보면 어쨌든 이제 간이 약화된 거 아닙니까? 간담의 에너지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던 간에 그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약화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간담이 에너지 구조에서 을목이나 묘목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에 정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바라보겠죠. 하나는 수기가 존재하는지 또는 화기가 존재하는지. 그러면 여기 약화됐으니까 수기가 존재하지 않는 건조한 상태다라고 했을 때 즉 간담 을목과 묘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요거만 넣어주면 돼요. 수기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을목과 묘목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머리 쪽이나 이런 쪽 간담의 쪽의 장부에 해당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같이 넣어줘야 돼요. 예, 요 목기의 에너지를 같이 넣어줘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요. 화기로 넘어가지 않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사주구조에서는 목기가 있는데 화기가 없어서 정체가 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화기만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근데 목기가 없고 화기도 없어요. 그러면 둘 다 넣어줘야 돼요.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연결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즉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아예 넘어가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약화된 부분만 보충해가지고 다리를 교량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의 관점을 명확하게 머리에 두어야만 이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아이가 화기를 받는 그릇이 없어서 화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꼬맹이가 등에 여드름이 폭발을 한 거예요. 뭐를 먹고?
목기가 너무 강하게 먹었는데 목기를 먹고 그 목기가 화기로 빠져나가는 게 안 되니까 온갖 곳에 뭐가 발생했다고요? 예? 두드러기가 막 올라온 거예요. 벌겋게. 왜냐면 화기에 그릇이 없으니까. 그런데 화기만 딸랑 넣어주면 그 뭐라고 하죠? 그 두드러기가 폭발을 해버리겠죠, 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화기의 그릇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요거만 넣으면 돼요. 열을 흡수하는 쪽으로. 그런데 화기의 그릇이 만약에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넣으면서 더 회전을 시킬 수 있으면 더 회전을 시키고. 그래서 예전에 화기의 그릇이 존재하는데 목화의 에너지가 폭발을 해가지고 두드러기가 난리를 친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바나나와 우유를 갈아서 먹어라 했더니 30분 만에 두드러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왜 바나나와 그 우유예요? 음이에요. 우유도 바나나도 음이에요. 음은 열이 폭발하는 것,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안으로 흡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인 거죠. 자,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바깥으로 나가게 해야죠. 표정들이. 자, 안에서 들끓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게 해야죠. 근데 바깥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게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양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 표증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난리를 치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없애줘야 되는 거고, 안에서 막 아프고, 뭐 속이 아프고, 막 배앓이를 하고, 막 그 안쪽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 한다?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나오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거꾸로 말해서, 자, 두드러기가 안 나고요. 예? 얘가 토해요. 마구 토해요. 막 열이 막 끓어서 반대로 토하는 거예요. 열이 막 담기지가 않고 토해요. 토할 수도 있죠. 막 이렇게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열이 담기지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반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안에 고열이 되면서 욱신욱신거리고 안에가 막 그냥 심장 벌떡벌떡하고 막 숨을 토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두드러기도 안 생겼는데 심장 거칠고 그 다음에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막 식은땀이 줄줄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처방해야 돼. 이거 양하고 이거 양과 양으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줘야 될 때와 들어가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조금 부실해요. 그러니까 물론 에너지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그 도움이 확실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뭐를 통해서 얻어야 되냐면 자꾸 해봐야 돼. 임상을 해봐야 돼요. 한두 번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게 지금 한의원에 쓰는 탕약이에요. 그러니까 탕약은 요거보다 강도가 쓴 독소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빨리 나타나야 되니까. 이건 음식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거고 독소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독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음식물에는 독이 없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미미한 거죠. 그러나 이제 약재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복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센 약재들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감초도 있고 뭐 복령도 있고 뭐 강황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한약재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7대3, 8대2 또는 6대4로 왜 배합을 하느냐? 그건 흐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약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뭐를 잘해야 되냐면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머리에 숫자가 잘 돌아가야 돼요. 예. 숫자가. 왜냐면 그게 비율적인 거기 때문에. 자, 요게 6으로 놓고 요게 4로 놓을 수도 있죠. 이게 4로 놓고 이게 6으로 놓을 때도 있어요. 그건 증상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났어요. 왜 상대적으로 이게 6이 되고 4가 되느냐? 요 증상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기와의 관계성도 있잖아요. 또는 수기와의 관계성도 있죠. 이걸 전반적으로 5개의 측면, 5개의 오행과 전체 음양으로 따지면 10개의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서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각도로 본 거예요. 다각도로 보고 거기에서 어느 에너지가 부족한 거니까 요 정도 넣고 어느 에너지는 좀 충분한 것 같으니까 요 정도 넣고
해서 이렇게 흐름이 생기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개념이 처방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와 이게 적게 들어가는 경우는 결국은 이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담열, 즉 담화가 돼야 되는 게 좀 미비할 때는 이게 많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열을 식히거나 수분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많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그런 판단력을 하는 것이 이 체질을 공부하신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생일만 딱 넣으면 음식이 쫙 나오게 하면 안 되냐. 예, 좋은 말씀이에요. 예, 제가 IT 출신입니다. 예, 제가 저기 전자회사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왜 안 했겠어요? 생각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변수값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어떤 환경에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또는 뭐를 먹고 살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공감각적으로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또 연도에 따라서 시시각각 계속 변해. 그거를 무슨 재주로 계산기로 때려내서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뭐예요? 앞으로 보장됐다. 왜?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빼앗는 경우에 인공지능은 나타나기 쉽지가 않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식을 잘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체질의 흐름 상태나 이 상태를 처음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음양의 구조, 그 다음에 흐름의 구조, 무엇이 에너지가 흐르고 무엇이 신호가 흐르고 무엇이 물질이 흐르는지에 대한 개념, 이런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신호가 흐르는 것은 물질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신호가 더 필요할까요? 자극이 필요할까요? 물질을 넣어서 해결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먹는 거 또는 다른 물질을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빠른 경우가 있고요. 자극, 뭐 침을 놓는다든지 부항을 뜬다든지 뭐 기타 등등 뜸을 놓는다든지 아니 마사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자, 신호가 요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들은 아까 말한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연결고리가 약한 경우에는 뭐예요? 뜸을 놓으면 돼요. 뜸을 놓으면 확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약한 경우에는, 화생토가 약한 경우에 마사지를 하면 돼요. 그럼 확 돌아가요. 그 다음에 금기로 흐름이 약한 것은 침을 놓으면 그냥 확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항, 머무르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부항을 뜨면 돼요. 그렇게 다음 연결고리가 안 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쫙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 있어요? 부항을 뜨는데 부항을 온몸에 뜰 수 있죠. 근데 왜 신기하게도 부항을 왜 등 쪽에 많이 뜰까요? 등에 많이 뜨잖아요. 부항을. 그런데 뜸은 등에다 뜨는 경우보다는 전면부에 떠요. 전면부에 많이 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등 쪽이 수생목의 개념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엉덩이 쪽이 수기가 차면 목기로 올라가는 머리 쪽으로 쫙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거기를 부항을 떠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목기에서 화기인 이 얼굴과 가슴까지 있는 화기가 배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뜸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침이라는 것은 침을 꽂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꽂으면 그 주변에 뭐가 모여요? 혈액이 모여요. 혈액이. 왜냐면 이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액이 모이면서 거기에 있던 찌꺼기를 다 끌어내버려요. 그게 침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혈이라고 하는 곳에 피가 모이는 곳에 왜 꽂느냐? 거기서 정체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딱 꽂아가지고 혈액이 더 모이게 해서 싹 그냥 물 청소하듯이 혈액으로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침의 강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근데 여기 체질 하시는 우리는 예, 침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무왕 뜨면 되면 안 돼요. 무왕 떠도 안 돼요. 뜸도 놓으면 안 돼요. 그거 불법이에요, 다. 예.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호주나 중국이나 저기 미국 가서 우리가 뜬다. 불법이 아니에요. 예. 근데 한국만 예.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 부항 뜨고 침 놓고 예. 이러면 뭐하다? 예. 불법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우리는 빠져나갔죠. 뭐로? 음식으로 하니까 의사 자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예? 식품 영양학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예,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 문제가 아니고 예, 전혀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예, 그리고 학문을 토대로 하는 것도 자 우리가 주로 쓰는 학문이 근간이 역학이에요. 역학이 몇 년 됐다고요? 1000년. 예, 예, 그 주인이 없어요. 주인장이 없다고. 주인장이. 누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라 그래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권리 주장? 예. 예? 저작권? 없어요. 자기가 만들었나?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게 몇 년 한도예요? 70년인가? 어쨌든 그 정도 지나면 저작권이 없어진대요. 예, 뭐든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노래를 발표했어요. 저작권이 됐잖아요. 근데 70년 지나면 아무나 갖다 써도 된다고.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5000년 지나면 아무나 갖다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권리를 주장해? 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5000년 동안 이 학문을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게 이어이어 온 거죠. 그럼 누가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또는 내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든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정답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정답이 없어요. 아니 흐름에 무슨 정답이 있어. 이때는 이때고 저때는 저때고 요때는 요때지. 봄과 여름 겨울 계속 지나가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시간을 흐르는데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정답이라는 건 시간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예? 정답을 찾는 것은 여기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정답은 여기에 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가 존재해요? 해답. 해답.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만 찾는 거예요. 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정답을 찾는 것은 아니다. 예? 뭐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없어요. 자, 부산을 가는 방법이 고속도로만 타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라면 부산 고속도로만 타야 되잖아. 그렇죠? 부산 가는 길이 한두 개예요? 그렇죠? 부산만 가면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이 안 아프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아프면 돼요. 아프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사지를 하든 부항을 떠든 뭐를 하든 음식을 바꿔 먹든 그렇죠? 그 사람 안 아프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부항을 떠야만 된다라고 고정화 시켜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고 맞추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 숫자로 1, 2, 3, 4, 5, 6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예, 저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1, 2, 3, 4, 5, 6, 7, 8 딱딱딱딱 떨어지고 정확한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아니다. 왜? 딱딱딱딱 떨어져야 되는 부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아닌 부분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 왜? 자,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침, 점심, 저녁 지나가는 거 정확하죠? 자, 밤낮 있는 거 정확하죠? 봄, 가을, 겨울 있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거는 주어진 정확한 틀이에요. 밤낮이 있다라는 것도, 봄, 가을이 지나가는 것도, 아침, 점심, 저녁 지나가는 것도, 12시간 돌아가는 것도 변함없는 정확한 뭐예요? 틀이에요. 틀. 근데 그 틀을 살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그 시간 그때에 밥을 먹고 그 시간 그때에 잠을 자나요? 예? 9시 땡 하면 자야 되고 6시 땡 하면 일어나고 모두가 그러나요? 밤에 자든 낮에 자든 그거는 누구 몫이요?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무슨 정답이 있어? 정답은 뭐냐면 밤낮이 움직인다는 건 정답이요. 그러나 밤에 잘지 낮에 잘지 하는 것은 내 마음이요. 근데 그걸 정답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죠? 예. 반드시 밤에 자라는 법도 없고 반드시 낮에 자라는 법도 없어요. 예, 그거는 내 마음대로예요. 결국은 뭐냐면 나에게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나쁜 건가요, 무조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건가요? 응? 사람에 따라 틀리다라고 해야 정답인 거예요. 왜? 예전에는요, 우리가 과도기 때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마치 불문율처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맞는 게 아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쵸? 효율만 높으면 돼요. 효율만. 그래서 엊그제 무슨 저기 심리학자가 막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우리 사회, 우리의 그 구조가 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대요. 응? 너무 잘못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대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쇠고랑 차는 것도 아닌데. 응? 점심 안 먹었다고 쇠고랑 차고 잠 안 잤다고 쇠고랑 차는 거 아닌데 강요하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사회가. 예를 들자면 대학 안 가도 되는데 대학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고 예. 뭐 이런 거. 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학 나온 사람이 갈 수 있는 직장 비율이 몇 %인 줄 아세요? 청년들이 대학 나오는 비율은 70%가 넘는데요. 예? 청년들이 대학 나오는 비율은 70%가 넘는데 대학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30%래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예?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취업이 그렇게 불균형하냐?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맞는 곳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성을 너무 강요한다는 겁니다. 예, 절대성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할 때 이 사람이 간이 안 좋아. 그러니까 간에만 집중해서 또는 간담에만 집중해서 뭔가를 조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간담이 약하니까 간담에 좋은 음식을 먹었는다고 무조건 해결이 된다? 아니에요. 왜냐? 자, 간담이 약해서 간담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삼각형 딱 끓여가지고 토금을 같이 막 해. 토금에 에너지를 넣고 토금의 에너지를 너무 강하게 써. 그러면 여기를 넣은다 해도 이거를 죽이지 않는 상태에선 이게 살아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자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상대적인 거 고려 안 해요. 어떤 분은 이래요. 음식 잘 가려 먹고요. 막 잘했는데 왜 나 안 났죠? 이래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수기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취업을 했는데 목욕탕에 취업을 한 거야. 매일같이 목욕탕에 살아. 수기가 많은 사람, 습이 많은 사람인데 나 음식 잘 가려 먹는데 왜 안 났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왜 직업을 확실히 봐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자, 하체가 부실한데 계속 서 있어요. 그럼 나아요?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팔이 약한데 맨날 뭐 들어. 나아요? 안 나아요. 머리 나쁜데 계속 머리를 쓰려고 해. 힘들지 않겠어요? 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 회복이 되는데 자기 안 맞는 걸 한다는 거예요. 예? 안 맞는 걸 자꾸 한다는 거죠. 그거를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법관 되고 뭐 대통령 되고 정치인 되고 뭐 의사 되고 선생님 돼야만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대표 뭐 사장 되고 막 이렇게 기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공의 글자를 보면요. 자기 관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최적의 조건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성공이지 나를 잘 운영하는 게 성공이지 뭐 사회적으로 뭔가를 얻어서 내가 소유했다고 성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는 옵션이고
예, 실제로는 나를 관리하는 것이 잘 돼야 예, 성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한번 물어볼까? 예. 나는 좀 관리를 잘하는 편인 것 같다. 피부 관리 말고. 예. 자기의 체질에 맞게 딱 예? 관리를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금기가 강한 사람이 체조한 게 무슨 관리가 잘 된 거야? 예? 예? 금기가 강한 양반이 예? 어렸을 때부터 체조 선수를 해요. 예? 그게 되겠어요? 그게 뻣뻣하지?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를 하면 예, 그런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나 또는 뭐예요? 그쪽 그쪽 뭐 금융 이쪽으로 갔으면 아주 지금 뭐 은행장 정도는 하고 있겠지. 근데 안 갔잖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쪽으로 선택하면요. 남들 10년 할 거 1, 2년에 해결을 하고요. 금방 뛰어넘어요. 그런데 내가 안 맞는 쪽으로 가잖아요. 답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능률이 오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길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자꾸 이상한 짓 해. 안 맞는 거 계속 하려고 그러고, 예? 뭔가 벌리려고 하고, 막 등등. 예. 욕망이지. 그건 욕망. 예. 욕심, 욕망. 들끓어요. 예. 자, 거꾸로 말해서 저기 돈 버는 힘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에너지 구조에서 돈 버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뭘 갖다 줘도 돈 벌어. 예? 근데 돈 버는 힘이 없는 사람은 예? 뭘 갖다 줘도 돈을 망해 먹어요. 그냥 까먹고 망해 먹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 공평해 가지고요. 돈 버는 사람들이 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거래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못하느냐면 만들어내는 거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하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완성하는 쪽에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서 팔고 아니면 만들어내서 그걸 돈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예, 이게 쪽박 차고 말아먹는 분이 예,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심리학 교수님이 하는데 첫째 아들은 2억 7천만 원을 들여서 공부를 시켜서 해외까지 다 갔다 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대요. 근데 둘째 아들은 꼴통이라 공부를 안 시키고 3천만 원을 학비를 들었대요. 2억 7천과 3천 굉장히 차이 나죠. 그런데 불공평한 것 같아서 얘가 포크레인 기사 자격을 땄기 때문에 포크레인 2대를 사주고 똑같이 2억을 쓴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돈을 주는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 공부 많이 한 아들이 주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을 운영하는 아들이 주더라는 거예요. 투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 많이 하고 대학 나오고 대기업 들어갔다고 돈 벌고 잘 나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응?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아들이 포크레인 2개를 혼자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임대를 해서 임대까지 받대. 임대 수익 받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 포크레인을 운영하는 아이가 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을 안 나왔는데. 뭐냐?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해놓으니까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포크레인 기사 자격을 딴 거예요. 그런데 2억 7천 쓰고 포크레인 기사 자격 땄는데 포크레인 살 돈이 없으니 월세로 들어와요. 그러면 가난하게 되는 구조로 배운 게 자기한테 유익이 아니라 예, 오히려 낭비가 돼버린 거예요. 집안이 뭐 수십억씩 있고 돈이 많으면 그런 거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집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자기가 맞는 것을 선택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짓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예? 맞는 거 해야지 왜 자꾸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요. 그쵸? 예. 예. 자, 재밌어.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 놓은 상태로 그러면 이제 예시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거 지웁니다. 이건 다 그림에 있으니까. 자, 특이하게도 우리가 이제 그 점수론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이게 점수론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게 지금 누가 이 점수론이라는 걸 만들었냐면
동국대의 김동환 교수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신 방식은 오행 점수, 그러니까 5개의 오행 점수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음양까지 나눠요. 그래서 왜 음양까지 나오냐면 체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목화토금수 뭉뚱그려서 보면 흐름도 볼 수가 없고 분포도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학문은 예, 배우고 질문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학문이라는 개념은 머물러 있는 개념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은 계속 뭐예요? 발전, 계승, 발전, 계승, 발전. 전승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승만 되면 학문은 의미가 없어요. 계승된 것이 발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방식이 100% 옳다? 저는 그렇게 주장한 적 없어요. 또 다른 방식, 또 다른 더 진보적이고 더 확실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음장부와 양장부로 아까처럼 나눴죠. 자,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 장부 구조에서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요 심리의 흐름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심리의 흐름도. 자, 보면 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행동이라는 것을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행동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를 생각해야죠. 왜 목기가 행동이에요? 자, 아까 목기에 해당되는 게 간담이고, 그 다음에 신경계라고 얘기를 들었죠? 관절계라고 그랬죠? 자, 몸이 움직이려면 뭐부터 움직여야 돼요? 신경이 먼저 움직이고, 관절이 먼저 움직여야 행동이 나와요. 근육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이 뭐예요? 신경이 가동이 돼야만 움직임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첫 번째 시작 포인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인데 행동은 뭐가 있어야 이게 가동이 됩니까? 응?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음이라고 하는 것에 왜 의지라는 말을 써놨냐?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를 발동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어서 의지가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의지와 뭐라고 그랬어요? 의욕. 그렇죠. 예. 의욕이라고도 하고 실행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실행. 실행이란 말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의지를 발동시켜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행동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에너지가 있는 숫자만큼 또는 양의 에너지가 있는 만큼의 숫자만큼 그 의지와 의욕, 즉 실행 능력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운영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기가 막힌 반응이 나오냐면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부정적인 것은 내자로 말하면 망동 늘 나요. 나쁜 말로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서 과하면 경거망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균형이 맞으면 뭐 한다고요? 솔선수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기가 발달한 사람들은 솔선수범하기도 하고, 또 목기가 과도한 사람은 그러면 아예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안 움직이려고 하죠. 안 움직이려고. 안 움직이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좋은 말로 복지부동하다 그러죠. 배를 그냥 바닥에 딱 대고 안 움직인다. 복지부동 들어보셨어요? 배를 땅에다 대고서 안 움직인다고. 왜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자, 화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감정이죠. 감정을 음하니까 뭐를 해요? 음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 그걸 좋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공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 감정을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느끼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음화의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강하다? 공감하는 힘이 강하다. 그러면 양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발산하는 거예요. 감정을. 예. 이걸 가로로 하면 발산이죠. 발산. 감정 발산, 감정 표현, 행동 실행, 행동 의지 이렇게 하듯이. 자, 그러면 자, 표현과 이 공감과 표현이 잘 되는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질까요? 네 글자로. 아, 이거 네 글자 시리즈 만들기 재밌네. 응? 응? 예, 긍정적인 의미로는 다정다감해요. 예? 다정다감하다고요. 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소통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하는 다정다감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지나치면, 응? 지나치면 뭐랄까요? 아이, 성격 파탄? 예? 노발대발? 오, 괜찮아요. 노발대발 비슷해요. 예. 응? 분노 폭발? 응? 뭐라고 할까요? 아, 이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왜냐면 이 머릿속에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예? 저는 이런 단어 안 써도 돼요. 그래야 빨리 이렇게 머릿속에 착착착 들어오니까 드리는 거예요. 자, 지나친 감정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내자로 표현하면, 네, 퀴즈예요, 퀴즈. 적당한 거 찾아보세요. 뭐라고요? 노발대발은 그건 그냥 화내는 거잖아요. 예, 예. 지나치게 감정을 표현한다. 응? 오버하는 거. 응? 생각 안 나요? 뭐라고요? 오버액션, 그건 영어잖아요. 예? 적당한 거 없습니까? 예. 오도방정? 오도방정은 여기에 속하지. 경거망동 오도방정은. 예? 예? 변덕쟁이는 좀 그렇고, 예. 그거는 그냥 들쑥날쑥. 예, 요건 좀 넘겨볼까요? 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토기는 뭐라고 써요? 관계죠?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예, 수용이라 그래요. 수용. 그러니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관계를 받아주는 거예요. 관계 수용. 그러니까 친구하자 그러면 친구를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양토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형성. 자, 그러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뭘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응? 참을성이 좋고, 그 다음에 끈기가 있고, 이런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잘, 예, 관계적으로 바라봐요. 뭐가 잘 되는 사람일까요? 예? 뭐라고요? 소통.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잘 돼요. 예, 토기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관계적으로 바라봐요. 예, 아유 저 사람 어떻겠어, 힘들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바라봐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뭐가 나와요?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예?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고집이 엄청납니다. 예. 말을 안 들어요. 예. 저기 하는 대로만 해요. 예? 이해되시죠? 이거 빨리 찾아내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금기. 금기는 뭐라고 그래요? 결정이라고 그러죠? 예? 결정이라고 그래요. 자, 결정을 뭐 한다? 예, 정리한다. 예, 섬세하게 정리한다. 그 다음에 양금은 예? 판단이나 또는 예? 결단을 해버려요. 예. 판단이나 결단을 해버려요. 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좋은 면에서는 뭐예요? 좋은 면에서는? 예? 좋은 면에서는. 정리, 판단이 잘 되는 거. 좋은 면에서는. 그렇죠. 정리정돈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독불 장군이죠. 독불 장군이나 또는 독단적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 예? 독단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거죠. 예, 금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 하다고요? 독단과 독선으로 들고. 예, 독단과 독선이 상당하다. 예, 예, 금기. 자, 그런데 긍정적인 뭐가 된다? 정리정돈. 정리정돈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은 많이 털털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 받으면서도 막 정리하고요. 막 청소하고 막 전화하면서도, 딴짓 하면서도 막 계속 닦고 있고. 뭐 떨어지면 바로 닦아버리고. 테이프, 즐겨 했던 게 테이프 감아가지고, 이거 했었어요. 옛날에 20대 때. 예, 지금은 안 하지만. 되게 심했어요. 예. 안 하면 다행이고. 그래서 저기는 술토가 있어서 게으러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자, 수기는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을 어떤다? 예. 예, 생각을 수집해요. 그러니까 수집이라는 건 정보 수집을 의미해요. 정보 수집. 정보를 수집하는 힘이 있어요. 정보 수집. 그 다음에, 뭐예요? 논리적으로, 예, 논리를 펴요. 논리라는 것은 자기 이론을 막 논리 정연하게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논리를, 예, 주입을 시키고 강요를 해요. 예, 자기 생각.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임수 또는 양수가 강한 사람은 첫 번째 쓰는 말이 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 말을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탤런트 중에. 응?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임수와 뭐가 있다? 양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다 많이 보면서도요. 이 사람들의 말투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에너지가 진짜 강한지가 이렇게 느껴져야 돼. 말만 들어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좋은 면에는 예? 좋은 면. 자, 좋은 면. 자, 정보가 많고 논리적이고 하니까 지혜롭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응? 영특하고. 응? 뭐예요? 응? 뭐라고요? 그렇죠. 예, 아이고. 한 건 했어요. 예. 박학다식이고, 나쁜 의미로는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 예. 권모술수. 여기만 찾으면 돼요. 여기만 일단. 예? 분노 조절 장애? 응?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 과다일 수도 있어요. 표현 과다. 예, 과다하는 건데, 그러니까 감정 과다, 뭐 표현 과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머리를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음과 양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이거 구분만 시켜놨더니,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과다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고, 좀 부족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좀 적절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긍정적일 때는 목기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뭐 한다? 솔선수범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화기는 다정다감하고, 그 다음에 토기는 역지사지, 상황 고려를 잘하고, 그 다음에 금기는 정리정돈 잘하고, 그 다음에 수기는 박학다식이에요. 그런데 부정적,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거나 그 에너지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경거망동. 그 다음에 표현이 너무 과다하고, 예? 지나치고, 그 다음에 고집불통이고, 그 다음에 독불장군이고, 그 다음에 권모술수를 쓴다. 자기 짱구로 굴린다. 자기 머리만 굴린다. 이거예요. 그쵸? 아예 없는 경우도 존재하죠? 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없는 경우. 그렇지. 복지부동. 예? 아예 안 움직여. 예? 안 움직여. 할 생각을 못 해요. 예. 하라고 해도 안 해. 예. 해야 되는데도 안 해. 그게 복지부동이에요. 자,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피도 눈물도 없다? 그다음 뭐 냉혈한. 냉혈한도 되고 또 응? 감정이 메마르는 거. 응?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이 타인의 그 고통을 몰라. 예? 마음 아픈 걸 몰라. 예? 예, 그런 형태. 응? 감정이 아주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정서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정서장애.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정서장애.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차가운 거예요. 예, 굉장히 차갑고 따뜻한 면이 없다. 그 다음에 토기가 아예 없는 경우. 토기가 없는 경우. 예? 끈기가 없어요. 지속력이 떨어져요. 지구력 없어요. 예. 예. 포기를 잘해요.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응? 포기를 잘해요. 예, 자포자기 잘해요. 자포자기 진짜. 예, 자포자기. 자기 포력은. 자포자기 잘하고 포기하고 그다음에 끈기 없고 지속력 떨어지고 오래 못하고 요게 토기가 없는 사람들이. 예, 그다음에 금기가 아예 없는 사람. 그렇지. 결정장애. 그리고 결정장애 있어요. 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맨날 그냥 고민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예, 결정장애. 수기가 없다. 응? 생각이 없죠. 예? 예? 뭐예요? 예? 무념무상. 그래. 좋은 말로 무념무상. 좋은 말이네. 예, 예.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가 없냐면 계획성이 떨어져요. 계획성이 아예 없어요. 계획성이. 그러니까 무계획이에요. 무계획. 예. 좋은 말로는 이제 저희 무념무상이고. 예. 자, 그렇게 해서 저게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거에 따른 뭐예요? 점수 배분이 돼요. 점수 배분. 점수 배분이 여기에 점수가 생기고 여기 점수 생기고 점수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점수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뭐만 나타난 거냐? 예? 분포와 강약만 나타난 거예요. 분포와 강약. 그러니까 분포도 예, 어디가 많은지 어디가 적은지 또는 강한지 약한지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 예, 흐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점수론에는. 요게 맹점이야. 요게 맹점이에요. 왜냐면 사주구조라는 8글자에는요. 같이 연결된 흐름이라는 게 존재해요. 고리가. 왜냐면 연이라는 테두리 안에 뭐예요? 월이라는 게 존재하고 월 안에 뭐예요? 일이 존재하고 시가 존재해요. 그럼 이게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등적 연결고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려를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식 8글자를 정확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점수만 보고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연결이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화토금수 에너지가 분포가 돼 있는데 자, 아까 말한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10개를 쭉 그려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흘러요? 자, 음이 양으로 흐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요. 보이세요? 예. 이런 식으로 흘러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뭐예요? 볼텍스. 즉, 나사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비슷해요. 네? 유사하게 움직이죠?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의지만 있는다고 실행은 없고 여기 점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긴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 의욕이라는 게 발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해요? 여기서는 해요. 왜냐? 음이 있는 경우에는 양으로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음이 없더라도. 근데 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의지가 없고 요게 있고 요게 있다 치면 요게 자꾸 꺾이죠. 그래서 실행이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럴 경우. 그러니까 양목이 강하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해볼까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목이 땔감을 주듯이 뒤를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그 힘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담즙이 많이 나오려면, 소화액이 많이 나오려면 간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만 담즙이 많이 나오듯이, 담낭만 존재하고 담이 존재한다고 해서 담즙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면 쓸개 빠졌어. 담이 없어. 그렇다고 소화액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쓸개 뗀 사람 조금이라도 간에서 질질질질 담즙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것만 존재하고 이게 약화되면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여기서 보면 소모예요. 소모. 요거는 보충이에요. 자, 소모의 에너지와 보충의 에너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음양액. 그러면 자 보세요. 보충 에너지인 에너지가 분포도가 보니까 그래도 많아. 그러면 실행 에너지인 양, 소모하는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양만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만 하고 보충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양만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보존력이 떨어져요. 자기 보존력. 그러면 얘기가 바로 나오죠? 여기는 소모성 질환이 생기고, 여기는 정체성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만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으면 정체성, 즉 뭉치고 모이고 정체되고 하는 것에 병이 생긴다면, 소모성 질환은 너무 과도하게 썼기 때문에 염증, 마름, 기능장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글자가 많은지 음의 글자가 많은지를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양의 글자가 많다. 그러면 쉬어줘야 될까요? 열심히 일만 하면 될까요? 쉬어줘야 돼요. 적당히 쉬어줘야 돼요.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쉬는 것도 일입니다. 쉬는 것도 일이에요. 왜냐면 쉬지 않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쉬는 것도 일이에요. 그냥 무조건 쉬지 않고 달려가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저 무슨 말도 아니고, 말은 뭐 뛰다 죽는다며요. 예. 그쵸? 그래서 오화가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일하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있죠? 과로사하고. 그런 사람들 오화 분명히 많을 거야. 예? 오화가 많은 사람들은 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음과 양으로 나눈 부분을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왜 이 에너지가 내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심리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심리가 나오는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실히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그라미를 제가 그릴 수 없어서 지금 옆에다 그리면 되는데, 만약에 한쪽으로 토기가 강하다, 또는 금기가 강하다, 또는 수기가 강하다 했을 때, 이 부분은 얘기를 꼭 해야 돼서, 자, 목기가 강하다, 화기가 강하다, 뭐 이렇게 강하게 작동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한 쪽, 예를 들어서 금기가 강하다라고 하면 이 삼각형을 딱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럼 뭐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목화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강한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면 강한 에너지에서 발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발병을 해? 약한 쪽에서 발병을 해요. 목화에서. 그럼 목기인 간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심소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병증이 나타나고 그게 합병증이 돼버려요. 복합적으로. 그러면 종국에는 뭐냐면 끝머리에는 그 강한 것마저도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자는 시계 방향으로 모든 병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예. 역방향. 예. 그게 왜냐면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모형이냐 음과 양의 차이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양토에 해당되는
난소나 또는 뭐 위암이 걸렸다 여자가 그럼 다음번에 뭐로 전이 될까요? 폐로 바로 전이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위암 걸린 사람이 폐로 전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그런데 남자는 위암이 걸렸을 때 또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거꾸로 가요? 어디로? 예? 예, 그죠. 비장이나 소장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역방향이냐 순방향이냐 그 에너지의 정체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희한하게도 공통점이에요. 그냥 간이 문제가 생기면 담으로 넘어가고 담이 문제가 생기면 심장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쓸개뗀 사람 심장병 걸릴 가능성이 농후해져요. 심근경색, 심장병. 자, 비장 떼면 뭐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비장을 떼면? 비장 뗀 사람도 있대? 예? 예? 예, 위장이 여자 같은 경우 위장으로 가고 남자 같은 경우는 소장으로 가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쓸개를 왜 떼요? 쓸개가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지나친 행동을 과도하게 하면 쓸개 뗄 확률이 높아져요. 자, 비장을 왜 떼요? 비장은 관계 수용이에요. 그래서 중용이에요, 중용. 평균, 공정함, 공평함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정하게 안 하는 사람들, 이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비장 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 사람의 태도가 바로 병증하게 연결되더라. 응?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요. 지나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병들겠구나, 어디에 병들었겠구나가 나와요. 응? 그게 참 희한하게도 그게 맞아요. 예? 막 과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간담에 문제가 생겨 있고요. 예? 지나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냥 집에만 앉아가지고 막 골머리 쏟고 계속 생각만 하는 사람들 뭐예요? 심방광에 문제가 생기고요. 예? 관계 계속 이상하게 만들고 맨날 이간질하고 하면요. 비위장에 문제가 있고요. 응? 맨날 칼같이 사람들한테 칼 날리고 응? 저기 응?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하는 사람들 폐대장에 문제 생기고요. 예? 맨날 화내고 분노하고 하면 뭐 심소장에 문제 생기고요. 다 그래요, 다. 그게 희한하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은 이거에 따른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볼 것인가. 이걸 이어서. 그리고 앞서 말한 이 장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거를 마지막 시간에 육친론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야 이게 머릿속에서 쭉 이어져요. 쪼르륵? 예. 기승전결이 쫙 맞는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 육체로부터 출발하고 더 나아가서 먹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텔레비전에서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이상한 짓 해요 라고 맨날 말하면서 그건 인정하면서 딴 거 먹으면 이상한 짓 안 하나요? 네? 술만 먹어도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쵸? 해봐서 알지요. 예. 술 먹고 주사도 부려보고 헛소리도 해보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술만 먹어도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알면서 왜 먹을 걸 먹으면 이상한 짓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그 기질이 나오느냐면 김치와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은 먹는 거로 다 나오는 거예요. 먹는 거로. 그렇죠? 자, 그 역지사지를 너무 잘하는 데가 인도예요. 인도. 예. 뭐 옆에 사람이 죽어도 그냥 알라의 뜻, 뭐 교통사고 치여도 알라의 뜻, 신의 뜻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겨버려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겨버려요. 맨날 뭐 먹어요? 카레 먹어요. 예? 딥다 카레 먹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이 많고 계산이 뛰어나고 한 그 러시아 사람들 뭐 먹어요? 돼지비계 썰어서 먹고, 강한 보드카 먹고. 왜? 수기가 강한 동네니까. 그러니까 그 기질이 나오는 게 수화상쟁 기질로 음식을 먹어요. 거기는 보드카 세게 먹고 차가운 음식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이 들끓어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예? 어떤 때는 차갑게 냉정하게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감정 폭발하고. 그게요.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민족성이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응? 그대로 나타나요. 자,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차예요, 차. 음식보다 차를 더 많이 먹어요. 그 중에 뭘 제일 많이 먹어요? 보이차. 그러니까 이런 듯, 저런 듯, 술에 술 탄 듯, 뭐 한 듯, 그냥, 넌 그래라. 만만디, 기토, 음토의 그 기질.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질이 왜 나오는지를 알면 아주 쉬워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 딱 보면, 저 사람이 왜 그러는구나. 이게 대본에 보여야지. 그래, 안 그래요? 뭐 눈만 껌뻑거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